천천히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력은 급상승하는 거지 완만한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뇌피셜로만 꾸준히 노력하면 성적이 비례해서 올라갈 거야. 성적 비례해서 올라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공부 다 잘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30년 경력 초중고 수학교육 전문가로 정말 유명하신 조한옥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솔깃하실 만한 유익한 얘기 많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네. 드려볼게요. 초등, 중등, 고등 굉장히 다양하게 오랜 기간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셨다고 네네. 말씀 그때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 수학, 중등 수학, 고등 수학에서 각각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초등에서 나머지는 조금 좀 부족해도 요거만 정말 잡고 가면 괜찮아. 중등에선 요거, 고등에선 요거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초등에서는 연산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중등에서는 연산을 바탕으로 수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고등에 가면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중학교에서는 수식과 함께 함수의 기본적인 공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고등의 90%가 다 함수예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이나 중등의 쉬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연산이나 수식에 대한 이해, 그냥 방정식이나 풀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어려워진다 그러면 연산이나 수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면 수식이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그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함수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선택의 여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 수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함수를 해야 되는 거지, 단원 분량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시험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학부모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함수만 못해요. 이런 경우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경우도 저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요? 함수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하위권들이 뭘 잘 못한다 그러면 니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열심히 하고 전교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함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함수를 3년간이나 배우는데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함수값을 몰라요. 그런데 함수 문제는 잘 풀어요. 왜냐하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잘 풀기 때문에 방정식을 잘하는 건데 함수 잘 맞으니까 함수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한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등거를 선행을 나갔다가 얘가 이제 고등거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 고등 선생님이 너 중학교 거 다시 해와라 라고 해와서 이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중학교 방정식 잘 풀어요. 함수 안 된 거야 하고 함수를 보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저 안 찾아오고 딴 데 갔으면 또 중3에 있는 방정식이나 열심히 풀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안 되는 일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고등 거 잘 안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나쁜가? 걔 머리 엄청 좋은 애였어요. 제가 보기로는 영재 끓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말하면 초등 6년, 중학교 3년, 9년을 준비한 것이 고1을 준비한 거고, 고1이 이제 공통 과목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기본이 됐으니까 좀 확장을 하겠다. 뭐 고1도 대부분 함수겠지만 고2, 고3은 대부분 다 함수인 거고, 함수와
극한을 배우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미적분으로 녹아내고 뭐 미적분 말고도 뭐 기하나 확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고등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쓰신 네. 책도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미적분, 초등도 풀 만큼 쉽게 가르쳐주마 하셨거든요. 네. 장담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어, 그러면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요즘 뭐 미적분, 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미적분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하나도 필요 없어. 괜히 학교 다닐 때는 어려워.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제학과 같은 문과 계열의 학과를 진학을 할 때도 미적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의대나 이공 계열은 뭐 필수.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초등아이들이 대학 올라갈 때는 이제 수학이 공통이어서 미적분 선택을 안 해도 뭐 이과 가는데 지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내신에서는 미적분의 이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분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되는데 순간 변화든 뭐든 변화인 거고 변화가 이동이죠. 그러니까 수학도 무슨 방정식을 푼다든지 어떤 고정적인 그 값들을 구해낸다면 그럼 과거의 학문인데 변화잖아요. 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다 미분과 관련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공계나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미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앞으로의 그 경제 예측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도 다 변화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네.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두 가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함수 알아야 되겠다, 극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 틀리냐? 맞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함수 값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아까 수하고 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보면 수와 숫자 그리고 이 수가 갖고 있는 변수, 상수, 미지수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과 또 하나는 그림으로 가는 한 분야가 있는 거죠. 점이 있고 이 선분이 있고 직선이 있고 수직선이 있고 수직선 두 개를 붙여서 좌표평면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함수값들이 나와주는 거고 여기 극한들까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언급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정의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 다 아는 거네? 머릿속에 다 떠오르네? 근데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제가 초등생한테 미적분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의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갔을 경우 초등 5학년 정도면 기본적인 중학교의 함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적분 특히 이제 적분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네. 하나하나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책 제목에서 초등도 풀 만큼 쉽게 가르쳐주마. 이거는 그만큼 쉽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네.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는 초등도 그럼 미적분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초등이 미적분을 푸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 막 초등이 미적분 푸는 걸 되게 신기해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죠. 고등 수학에 대해서 막 무섭거나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좀 많겠죠. 중학생들이 쭉 나가서 막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 미적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 당사자인 고등도 있지만 네네네. 선행하는 그 초등 중등도 있고 또는 대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존심이 상해서 네네네. 미적분은 내가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미적분의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문제만 풀어요. 근데 문제만 푼다고 해서 이 개념들이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공부를 했어. 이공계 대학을 가서 네. 4년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이 뭐야? 무슨 말이죠? 못해도 뭐 5, 6년을 공부해 놓고
미적분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아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념은 문제 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 정의들로부터 하나씩 이어져 나가는 이걸 공부해야만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쓰신 동기도 그것과 연결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미적분이 어렵지 않다. 하나하나 알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마 대학교 교수님 수학이나 이공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고등 수학은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산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에 불과한 거고, 또 하나는 전 국민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수학을 국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초등 5, 6학년 정도의 언어 능력이 있으면 모두 다 이해할 만한 거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초등, 중등 정도가 지금 1부, 2부, 3부까지 네. 있는데 1부 읽으면 굉장히 좋고 신세계가 같을 거예요. 근데 2부 가면 이제 그거를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2부까지 갈 거고 3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이 쉬운 것을 다루어서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까지 다루어서 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까지도 도움이 되도록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은 글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 책을 네. 먼저 한번 검토를 해봤잖아요. 네, 네. 너무 소중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고맙습니다. 들었는데, 네,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도 그 책 한번 읽혀보고 공부를 시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그 시점?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읽고 문제집 같은 걸 바로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책만 읽는 거로도 의미가 있는 건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개념을 공부한 뒤에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 있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게 문제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도 개념 안 익히고 문제부터 풀지 마라. 문제부터 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궁금도 안 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수포자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부까지는 얼마든지 부모님 읽고 수포자일지라도 네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 부모님도 미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갔다면 아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미적분뿐만 아니라 고등 수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미적분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초등은 아무래도 5, 6학년이라든지 네. 고학년이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1부가 그 미적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2부가 미분이었고 그리고 3부가 적분인데, 사실 적분은 연산상으로 보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끝내면서 계산만 해줘도 웬만큼 나올 텐데, 제가 얘기하는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딱 두 개예요.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구분 구적법과 미분과 적분을 연결시키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이 부분들을 특히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거기까지 간 거고,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시고 초등, 중등을 같이 공부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고등이다 그냥 애 주시고 말면 됩니다. 보면 읽고 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우와, 신세계다. 왜? 자기가 그동안 모르고 공부했던 것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먼저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네네네. 이분들이 1부 너무 좋다. 2부는 어떻게 좀 버틸만 한데 네. 이런 말들이 들었고, 제가 네. 무조건 쉽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기죠. 사실 어려운 거 다 빼버리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법만 핥은 그런 책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 책을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까지 네. 집에 두고 쭉 보면서 공부하는 과정 네네. 중에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아이 스스로 이거를 내가 진짜 문제 적용할 수 있나? 호기심이 오히려 들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물어보더라고요. 초등도 이해할 만하게 미적분 설명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없어요. 네네네. 뭐냐면 이런 거죠. 점이 있어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있는 거죠. 이게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고 면이 움직여서 입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분의 과정이에요. 근데 미분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면을 쭉 가다가 미분의 정의가 순간 변화이거든요.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뭐죠? 선이죠. 그러니까 면적을 미분하면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또 선을 다시 미분한다. 선을 쭉 가다가 선을 딱 미분하면 점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의에 의하면. 그럼 결국 뭐가 남냐면 선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남아요. 이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또 방향성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 안에서는 이제 기울기라는 표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얼개들이 좀 잡히면서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공부한다면 지금 나의 위치 항상 그런 거잖아요. 메타인지. 아이들이 공부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수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30년 내공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그럼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뭐 미적분 포함해서 초중고 과정 쭉 따라오면서 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학을 대하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실함이죠. 근데 성실함만 갖고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실이 꾸준히 해. 많이 수학 망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실만 갖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왜 그릿이라는 책 봤죠. 네네. 집요함이 필요한 거고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피아노를 막 쳐요. 피아노를 이거를 한 10번 쳐. 너 매일 피아노 이 곡을 10번씩 쳐. 이거 성실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실력이 향상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안 치는 것보다는 잘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곡에서 내가 부족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1000번, 10,000번을 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 집요함이 결국 곡을 완성시키는 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도가 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인 연산과 개념을 도구를 익히는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그 실력 자체를 올리기 위한 그 집요함들을 길러가는 것, 이것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천천히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력은 급상승하는 거지 완만한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실력 향상 곡선은 학습 곡선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거를 내피셜로만 꾸준히 노력하면 성적이 비례해서 올라갈 거야. 성적 비례해서 올라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공부 다 잘했을 겁니다.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아이들의 태도, 그러니까 성실성 플러스 그릿.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분 초등도 풀 수 있을 만큼 쉽게 가르쳐 주마. 이 책을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초중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곳곳에 꽂아놓고 시기시기마다 초등 고학년 특히 중학생들 다 읽어야 됩니다. 중학생 다 읽고 고등 때는 그 시기별로 그러니까 미리 안 본 고등학생들은 미적분 가기 전에 좀 읽고 그 안에 제가 절대 기술이 아니라 개념들로 써야만 이걸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미적분도 얻었으면 좋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패도, 수학의 특성까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가 갖고 있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겨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기대한 만큼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